어딘가 향수를 불러일으킨 컬러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데이트를 쳤던 2020년 K-팝에서 즐겨 듣던 유행 장르 중 하나로 복고 사운드가 있다. 레트로 사운드를 담은 K-팝 중 초기 데이트곡은 JYP 엔터의 원더걸스의 데뷔곡 Tell Me일 것이다. 이 곡은 당시 막 등장한 유튜브에서 퍼지면서 K-팝이라고 하는 해외인들에게 한국 팝에 대한 호칭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한다. 이후 여러 장르의 곡들도 소화하게 됐지만 멤버들의 큰 변동을 거쳐 2015년 4인조로 컴백했을 때의 콘셉트도 비주얼을 포함한 앨범 전체가 80년대 신스웨이브 풍이었다. 원더걸스 해체 후 솔로가 된 유비는 2018년 일본 시티팝 장르인 숙녀로 컴백하였고 JYP를 떠난 선미도 사이렌, 보랏빛 밤 등 80년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을 발매하였다. 이에는 JYP의 대부인 박진영의 음악적 배경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작년 8월에 발매된 박진영과 선미의 듀엣송 When We Disco는 비주얼까지 포함해 알기 쉬울 정도의 디스코 사운드였고 그 후 10월에 발매된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의 80년대 신스웨이브풍의 사운드도 두아리파의 영향을 엿볼 수 있고 원더걸스가 일찍이 지나온 사운드의 연장상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더걸스의 다음에 명확한 복고 콘셉트로 큰 히트를 날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2011년에 발매된 시크릿의 샤이보이와 티아라의 롤리폴리가 아닐까? 특히 롤리폴리는 발매 한 달 전 70에서 80년대 여성들의 청춘을 다룬 영화 써니가 크게 히트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 복고 붐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도 명확하게 써니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졌다. 한국 대중음악에서 복고풍은 드라마와 영화의 흥행에 기인한 경우도 많다. 특히 데이트를 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영화 건축학개론, 세시봉 등은 작품 속 당시의 히트곡들을 지금의 아티스트나 아이돌이 커버해 리바이벌 히트를 치기도 했다. 2010에서 2012년에 걸쳐 많은 아이돌 히트송을 만들어낸 신사 동호랭이는 클럽 사운드의 트로트 등 한국 가요의 취향을 더한 팝 속에서 한국적인 향수를 느끼게 하는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2018년 흥행에 성공한 모모랜드의 뿜뿜이 그 연장선 위에 올라있는 곡인데 한국에서는 라면 스프처럼 한국인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운 중독성 있는 팝이라는 비유가 있다. K-팝과 레트로팝의 친화성을 높이고 있는 키워드로 이른바 트로트를 비롯한 한국 가요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음악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뽕 멜로디, 뽕기라는 말이 있다. 뽕은 한국인이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독특한 한국적인 것을 의미하며 뽕 멜로디는 오마이걸 등의 프로듀싱으로 알려진 최재혁이 서적 아이돌 메이커 인터뷰에서 한국 민요와 트로트에 사용되고 있는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어떤 소리를 제외하면 이른바 뽕 멜로디가 된다. 이 K-팝의 특색 중 하나로 여겨져 온 뽕 멜로디와 레트로 사운드의 궁합이 잘 맞는 것은 K-팝의 레트로 장르의 곡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지난번 인터뷰에서 박희아 씨와 최재혁 씨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요즘은 가수가 한국 아티스트일 뿐 실질적으로 모두 외국 곡을 쓰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K-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 곡, 즉 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외국 곡입니다. 그것이 K-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티스트가 한국인이라는 것뿐이죠. 두 사람이 말하듯 서구권의 팝의 상당 부분 의존한 K-팝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감성에 부합하게 된 것이 뉴트로라는 개념이다. 감칠맛을 더한 팝스러움 속에 한국적인 향수를 느끼게 하는 맛으로 알려져 있다. 뉴트로 자체는 2017년 말경부터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히 청소년 문화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개념이다. 자신의 젊은 시절 감성과 추억을 기억하는 40에서 50대가 아니라 그 시절을 모르는 10에서 20대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기 때문에 영트로라는 이름도 있다. 패션 면에서도 과거의 유행을 지난 즉 일단 붐이 끝나고 촌스럽다고까지 여겨지는 스타일이 오히려 멋있다고 젊은 층이 보고 있는 것이 뉴트로다. 뉴트로는 현재 스타일에 대한 대항이기도 하다. 평범한 존재가 되면 지겨워지고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최신 트렌드보다 오히려 과거의 낡은 스타일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소비 특성 때문이라고도 한다. 개성과 희소성, 다양성이 중요해 남들과 비슷한 스타일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해 그 배경에 있는 역사와 이야기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멋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여행지로 일본의 한옷 가게와 빈티지 숍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K-팝 아이돌도 의상으로 90년대 당시 일본 브랜드를 입기도 한다. 처음 접하는데 그립다는 뉴트로는 말하자면 실제로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데도
이미 어디서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인 데자뷰의 문화다. 참고로 올해 말부터 한국에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또한 뉴트로 열풍의 연장선상이다. 또 SBS, KBS 등 방송사들도 90년대 자체 음악 프로그램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기 시작해 10대, 20대 젊은 층이 이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다. 뉴트로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전후로 생각되는데 K-팝 주변에서는 그 이전인 2014에서 2016년에 걸쳐 사운드는 복고풍이지만 비주얼과 컨셉은 현대적인 음악들이 잇따라 발매된 시기가 있었다. 샤이니의 원 오브 원은 전체적인 컬러톤과 패션, 뮤직비디오 분위기까지 90년대에 맞춰져 있었지만 음악 자체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유행했던 뉴 잭 스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뉴트로 음악이다.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발매된 국민적 가수인 아이유가 발매한 옛 악곡의 커버집 앨범 꽃갈피 시리즈가 히트함으로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될 뉴트로 붐의 베이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후기부터 90년대에 걸친 특징적인 장르인 뉴 잭 스윙을 도입한 K-팝의 곡은 많이 있으며 2012년에 B2B가 와우를 발매했을 때는 뉴 잭 스윙의 프로듀서로서 유명한 테디 라일리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적도 있었다. K-팝은 복고에 있어서 서양보다 앞선다. 이처럼 K-팝이라는 장르는 예전부터 복고풍 음악 장르와 잘 맞아 함께 해온 장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2020년 많은 뉴트로 장르의 곡들이 K-팝으로 생겨났다. 실은 2019에서 2020년에 걸쳐서 스포티파이 등의 음악 전달 서비스나 구글의 서치 결과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양권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복고 붐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복고 붐이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팝에는 K-팝의 독자적인 음악 역사와 문맥이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롤링스톤 기사에서 브루노 마스와의 노래가 그래미 후보에 오른 R&B의 송라이터 클로드 켈리가 K-팝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여기서 소개한다. 소녀시대에도 악곡을 제공한 적이 있는 켈리는 미국은 R&B를 낳았고 90년대에는 힙합과 접목시켜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K-팝을 통해 우리는 그 매력을 재발견해 가고 있다. 그들을 보면 너희가 낳은 저는 놈을 빌렸어. 왜냐면 이건 지금도 완전 쿨하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 같다. K-팝은 과거 서양 팝의 복고풍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은 본가인 서양의 아티스트보다 훨씬 선구적인 대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 보시겠습니다. BTS가 악곡 공모를 했을 때 미국 음악업계에서 이 로또를 맞으려고 거물급들이 움직인 건 유명한 이야기. 이제는 콜라보 의뢰도 끊이지 않고 미국에서 BTS 브랜드는 상당하다. 다이너마이트는 BTS이기 때문에 히트를 쳤다. 안무, 뮤비 포함 K-팝은 세계관 만들기를 잘한다. 자꾸 보고 싶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하고 똑같은 노래를 에그자일이나 자니스가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야. 아티스트의 표현력, 인류 서포트 스태프의 힘과 상승효과가 있어야 히트라고 생각한다. BTS도 자니즈도 그럭저럭 좋아하지만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섭섭한 건 서로 뭔가 상대방을 디스하는 한마디 있잖아요. 자니즈면 이렇게 안 갔어 이런 거. 이 한마디로 방탄소년단의 브랜드가 손상되는데 그것을 팬들이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매번 생각합니다. 자니즈를 디스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에그자일에 대해서도 쓰고 J-팝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 프로듀스의 차이도 포함해 일부의 자니즈 팬은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이 나온 것만으로 지적해오지만 그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해. 알아. 다이너마이트가 굉장히 좋은 곡이지만 그건 BTS이기 때문이야. 이들은 음반 제작 과정에서 의견도 내고 목소리의 균형이 독자적이야. 춤도 물론 잘 추지만 매번 표정이나 춤도 조금 어레인지해서 여러 방송에서 불러도 질리지 않아. 뮤비도 완전 중독성 있어. 일본인이라도 귀에 좋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나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일본어 발음상 짧게 소리에 리듬을 실어 나르는 것은 한국인이 잘한다. 그래서 요즘 유럽, 미국풍의 곡이나 K-팝풍의 곡은 일본에도 많지만 뭔가 달라.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서양 같은 곡은 있습니다만 K-팝 같은 곡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K-팝은 일본과 서양 노래를 배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BTS 듣고 뉴잭 스윙 생각난다고 코멘트했더니 많이 공격받았으니까 왠지 이 기사는 기뻐. 10대의 딸과 40대의 나.
분명 두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아이의 영향으로 주워듣고 다이너마이트에 빠져서 저도 이 세대가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대와 40대 딸로부터 시작해서 전혀 흥미없고 약간 혐한이었는데 다이너마이트에 빠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리얼 뉴스 튜브였습니다. 늘 행복하세요.